41번인데요. 필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 필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합니다. 전개 같은 게 쳤을 때 전기가 위험물 쪽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땅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제조소에 설치하는데 10배 이상의 제조소에 설치한다. 42번입니다. 사료위험물 즉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인화점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품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위험물의 품명 따라서 품명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것들, 지정수량이 적은 것이 인화점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氧화탄소는 품명이 특수인화물입니다. 디에틸에테르 특수인화물, 아세트산, 이석유류, 산화프로필렌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일단 아세트산이 가장 인화점이 높겠죠. 그러면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인화점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위험물 표에서 암기법으로 볼 때 특, 이디아산 이렇게 합니다. 인화점 순서대로 쓰면은 이, 디, 아, 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디, 아, 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온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인화점이 낮은 거, 위쪽으로 갈수록 인화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인화점이 이氧화탄소가 가장 높고요. 디에틸에테르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디에틸에테르 2번이 답이 되고 가끔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화점이 영하 45도인 특수인화물 또는 영하 37도인 특수인화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온도까지 알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에서 좀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43번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트륨은 칼로 자를 수 있는 금속입니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도 그렇고요. 칼륨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나트륨도 그렇습니다. 알칼리 금속이 대부분 특성이 이렇고요. 칼슘보다 칼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이죠. 자, 칼륨은 전자를 가장 바깥에 하나 가지고 있고 칼슘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1개를 떼어내는 것보다 2개를 떼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슘보다 칼륨이 아니라 칼륨보다 칼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있는 원소들까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을 알칼리로 만드는 금속들이라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44번입니다. 물과 반응해서 메탄을 발생시키는 위험물, 가장 잘 나오는 위험물들만 모여 있는데요. 밑에 해설을 보시고 각 위험물이 물과 만났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반응들이에요.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인화칼슘의 P가 물의 H랑 만나서 포스핀이 된다. 수소와 나트륨의 H가 물의 H랑 만나서 H2가 되는 거고 탄화칼슘은 C2 통째로 H2 통째로 만난다. 탄화알루미늄은 C랑 H가 만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C 하나에 H 4개가 달린 이런 보통의 형태로 만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덩어리 상태일 때보다 분말 상태일 때 연소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표면적이 증가해서 반응 면적이 증대가 되고 또 산소와의 접촉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비열이 증가하는 것은 표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죠. 복사열의 흡수율, 열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산소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회전성이 증가해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는 덩어리 상태일 때보다 분말 상태일 때 더 마찰이 많아지니까 정전기 발생하기 쉬워서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에 삼항아린이 가장 잘 녹는 용매로 옳은 거. 삼항아린은 찬물에 녹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5항아린하고 7항아린은 3항아린하고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황화탄소에 녹아요. 3항아린은 안 녹는데 5항아린, 7항아린은 녹고 또 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항아린은 녹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는데 5항아린, 7항아린은 반응해서 황화수소라던가 인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반응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7번이고요. 아세톤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무색 액체이며 독특한 냄새를 가진다. 가연성이며 비중은 물보다 작다.
둘 다 맞는 설명이고 화재 발생 시 이산화탄소나 포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다. 질식 소화 가능합니다. 근데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 사료 위험물의 수용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알코올이나 에테르에 잘 녹습니다. 녹지 않는다가 아니라 녹는다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8번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 오류 위험물이죠. 자, 여기에다가 규조토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 대신에 니트로글리콜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글리콜로 끝나는 물질들은 잘 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액이라고도 하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잘 얼어요. 그래서 어는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니트로글리콜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는 것을 보완하는 경우가 위험물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겨울철에 0도씨에서 얼어버리죠. 이 물의 어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산칼륨을 섞습니다. 우리가 눈 왔을 때 탄산칼슘을 길가에 뿌리는 것 같이 잘 얼지 말라고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섞어주면은 이거는 강화액 소화약제가 됩니다. 그냥 물을 강화시켰다는 뜻이에요. 물을 탄산칼슘으로 강화시켜서 잘 안 얼게, 잘 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또 다른 화약 하나 보시면 흑색 화약이 있습니다.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하고 산소하고 황을 섞어서 만듭니다. 질산칼륨은 1류 위험물, 황은 2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49번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무색 또는 다망색의 액체이다. 그리고 유독성이 강한 산화성 물질이다. 자, 1번에서 무색인 것은 맞는데 다망색은 아닙니다. 질산이 분해가 됐을 때 갈색이 되기는 하지만 질산 자체는 황색이 아니고요. 유독성이 강한 산화성 물질. 6류 위험물이나 1류 위험물의 경우에 다 산화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1.49 이상인 것들로 위험물이 되고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해야 된다. 햇빛이 잘 들게 되면은 분해해서 이산화질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갈색 병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1번하고 4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색 또는 다망색 액체이다라고 했는데 다망색이라는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중이 1.49 이상인 위험물, 이 특징이 나왔는데 과산화수소에도 위험물의 건이 있습니다. 36 중량 %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된다. 6류 위험물에서 질산하고 과산화수소는 이제 위험물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50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주의사항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 증기 누출에 유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죠. 사료 위험물은 다 분자량이 29보다 대부분 크니까. 그래서 맞고요. 전도성이 좋은 석유류는 정전기 발생에 유의한다. 전도성이 좋다는 건 전기를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전기는 전기가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반대죠. 전도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휘발유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비전도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 저장할 것은 모든 위험물에 공통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51번에서 금수성 물질로만 나열된 거 1번 다 3류 위험물이라서 맞는 답이 되겠고 2번에서는 KClO3가 1류, 황이 2류라서 안 되고 3번은 1류여서 안 되고 4번은 1류여서 이렇게 3류 위험물만 찾는 문제이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에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각각의 지정수량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400L, 400L, 1000L 알고 계시면 지정수량분의 문제에 나온 수량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가 됩니다. 자, 53번입니다. 지정수량에 각각 10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혼합해서 존재해도 되는 위험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는 위험물이란 뜻이에요. 자, 그거는 423, 524, 6 하나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류 위험물은 2류, 3류와 혼재할 수 있다. 그리고 5류 위험물은 2류, 4류와 혼재할 수 있다. 6류 위험물이 1류와 혼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는 될까요? 안 될까요? 2류랑 3류는 안 됩니다. 2류랑 4류
423에서 42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됩니다. 근데 2랑 3은 안 된다는 거 구분하시고, 자, 1번에 과산화나트륨이 1류, 과염수산이 6류이기 때문에 서로 가능합니다. 2번에 1류, 2류라서 안 되고요. 3번에 6류, 4류라서 안 됩니다. 과산화수소 6류, 4류라서 안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에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간의 안전거리는 기본적으로 10m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이 좁기도 하고 무조건 안전거리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거리가 더 단축될 수 있는 경우는 불이 안 나도록 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방화상 유효한 벽, 줄여서 방화벽이라고 하는데요.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거리가 10m가 아니라 더 줄어들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에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하였을 때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자, 1번에 가망간산칼륨은 1류죠. 황산은 위험물은 아니지만 산입니다. 1류 위험물에 산을 추가하게 되면 폭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접촉시키면 안 되고요. 니트로셀룰로스는 5류인데 5류랑 알코올은 서로 안정되는 물질입니다. 밑에 사류 위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가염물이라서보다는 오류 위험물은 물이나 알코올에 좀 습윤시켜서 저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에 살짝 적셔서 저장하면 좀 더 안정적이게 될 수 있어서 2번은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질산나트륨 1류. 1류는 산화제니까 유기물한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접촉하면 더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질산에다가 에틸알코올을 할 때는 질산이 6류,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사류인 가염물이니까 서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불안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 위험물 가열 시 분해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이 분해 온도와 관련된 문제도 좀 맞추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분해 온도가 각각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보고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에 배출 설비입니다. 제조소에는 배출 설비와 환기 설비 두 가지가 있는데, 환기 설비는 창문을 통해서 급기구가 있고 배기구가 있고 자연적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환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배출 설비는 환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은 그 장소의 20배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간이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탱크는 수압시험을 통과해서 적합하다고 됐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압시험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해서 통과해야 하고요. 거의 압력이나 시간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거의 이런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탱크 저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저장소에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번이고요. 59번에 동식물 유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성유는 자연 발할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요오드가가 높다는 것은 불포화도가 크므로 산화되기가 쉽다라는 뜻이고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것이 건성유입니다. 이하라는 말이 틀려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인하점이 250도 미만입니다. 자, 60번은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방유제의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방유제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탱크가 있으면 탱크와 이 사이의 거리를 지름의 3분의 1로 한다는 거고요.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엔 지름의 2분의 1만큼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m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3분의 1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021년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중간에 강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했던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공부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오늘 수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죄송하고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